네, 올해도 이제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주식 시장을 좀 돌이켜 본다면 연초에 1,800선대쯤에서 코스피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50선까지 오른 뒤에 다시 연초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요, 시황이면 시황, 종목이면 종목, 뭐 업종이면 업종, 적재적소하게 잘 맞춘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밸류포커스가요, 제3회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을 선정했는데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 대상을 걷어간 곳이 바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우수상을 유진투자증권에서 걷어갔고요. 하이투자증권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을 받은 우리투자증권은요, 증권사별 섹터 전망도 우수했고요. 종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업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애널리스트들도 선정을 했는데요. 건설 분야에서는 현대증권의 김열매 애널리스트가 선정이 됐고요. 반도체는 우리투자증권 박영주 애널리스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화학 부문에서는 NH농협증권 최지환 애널리스트가 수상했습니다. 이 추천된 종목들의 그 성과가 좋았던, 수익률이 잘 나왔던 연구원들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김미연 애널리스트, 음식료 업종에서는 대신증권의 정현우 애널리스트가 각각 선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은요, 정확한 정보를 내놓는 증권사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 또 방송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키워드 5가지를 꼽아 와봤거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왔던 변수를 한다면 스페인 구제금융이 됐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구제금융. 1,000억 유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 돈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EU 정상회의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를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를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너무나 거셌다는 점입니다. 현물시장, 선물시장 너무나 많이 팔고 나갔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었는데 앞서서 살펴보셨죠?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4% 이상 급락한 채 마감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좀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의외의 결과는 화학주들은 그래도 선방했다는 거.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몇몇 화학주들이 올라와줬고요. 뭐 시장 밀려나니까 내수주들이 선방했던 거는 오히려 보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조인gat 대표와 함께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 마루투자자문 조인gat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실 때마다 최근 들어 계속 상승장 펼쳐졌는데 오늘 시장 많이 밀려났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올라갔을 텐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가 엄청났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4%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지수 자체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전히 유럽으로 인해서 유럽발 이렇게 산불이 난 거죠. 유럽 국가에. 그래서 불이 꺼진 줄 알고 소방수가 떠났는데 보면 아직도 잔불이 나왔는데 그 잔불이 바람만 좀만 불면 다시 커져서 산불이 다시 확대되는 그 국면들이 현재의 국면이다. 근데 이제 잔불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이 소방서 떠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잔불들이 나면서 이 쉽게 산불이 진화되지 않는 형국이 현재의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아니면 포르투갈까지 연결되면서 여전히 잔불에 대한 리스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꺼졌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언제든지 재현될 국면이 있어서 호재 때는 조심하시고요. 악재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국면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샀어야 했다는 얘기신가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것들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깨고 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양봉이 나올 때 단기적인 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 따진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 장기적인 접근이나 중기적인 접근하는 분이 많고요. 단기적인 접근할 때는 결국은 기술적인 요인들을 크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 저점을 깨고 나갔다는 측면에서 사실 좀 추세가 무너졌다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좀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는 때 들어가시는 게 맞지 지금 바닥을 예견하는 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단지 장기적 투자자에서는 이렇게 대형주가 급락할 때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셔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또 하나의 악재였다. 시장을 밀려나게 한 주 원인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거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것인데 무슨 악재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예. 당일 하락 같은 경우와 이제 일부에서 스페인의 구제금 신청으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한 거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말에 보면은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거 이것이 좀 제시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 증시는 약간 상승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스페인의 구제 금융 자체, 그러니까 이미 잠재된 악재가 아니라 노출된 악재가 시장에 이렇게 과하게 반영되는 경우는 사례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했기보다는요 외국인들 간의 어떤 수급이 국내 시장에서 꼬이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대량적인 매도가 나온 반면에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이 받아주기에는 다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담 요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좀 왜곡되면서 단기 하락폭을 좀 키운 것이 오늘의 하루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수급 다시요. 코스피는 8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놨고 선물 시장에서는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거의 뭐 폭탄 던지듯이 주식 팔고 나갔어요. 이런 현 선물 매도의 원인,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 전문가들 모시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이게 심상치가 않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좀 우려해야 될까요, 계속? 누가 저랑 반대로 말씀하셨네요. 제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걱정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와서 다른 소리하고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펀더멘탈을 보면은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런데 시장만 6월 달 돼서 많이 올랐거든요. 따라서 1950포인트나 2000포인트에서는 제가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장주에 1910포인트가 찍었는데 기대했던 1950포인트는 올라가지 못해서 다소 좀 아쉽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1100포인트짜리가 넘었으면 펀더멘탈에 좋아진 건 없는데 단지 심리가 개선되면서 올라간 거라서 올라갈 때마다 투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급락하면은 다시금 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에서는 크게 아직까지 훼손된 게 없거든요. 근데 지수 때만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금 역발상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1800 이하에서는 다시금 기회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펀더멘탈 쳐다보기 이전의 심리 국면에서는요. 심리를 거꾸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위기 때는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로 바라보고 경제가 위기 때는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기회 때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위기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되기 따라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속되면서 이 경제적 요인들의 훼손치는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좀 어려운 요인이 지금 이미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